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작약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약은 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한약으로 쓰이는 부위는 뿌리입니다. 3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약재예요. 사용 빈도가 정말 높은 한약재죠. 유명한 한약 처방 중에 쌍화탕이라는 게 있죠. 많은 분들이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큰 병이나 심한 감기 이후에 기운이 빠지고 땀이 삐질삐질 날 때 보약으로 쓰는 약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비중이 가장 큰 약재가 바로 작약입니다. 작약은 십전대보탕 같은 보약에도 들어가고요. 여성 보약의 대명사인 사물탕에도 들어갑니다. 작약은 이렇게 당귀하고 쌍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작약과 당귀는 여성들에게 특히 더 좋은 보약제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작약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약은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한 분들 있죠. 이게 꼭 연골이 닳아서가 아니라 무릎 주변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돼서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작약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목 주변과 뒤통수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두통이 잘 생기는 분들한테도 작약이 좋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승모근이 뻣뻣하고 목을 자꾸 풀게 되죠. 누가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죠. 이 어깨가 결리고 뻐근한 분들도요, 작약을 드시면 부드러워집니다. 허리 근육을 삐끗해서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작약이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손가락이 뒤틀리면서 쥐가 나는 분들 있죠. 이게요,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작약이 딱입니다. 한약 처방 중에 작약 감초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처방에 작약과 감초만 2대1로 들어가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간단한 처방이에요. 작약 감초탕의 별명은 거장탕입니다. 거는 제거한다, 버린다는 뜻이고, 장은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걸 복용하면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작약은 진통제처럼 당장 통증을 안 느끼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통증이 안 생기게 하는 약입니다. 뭉쳤던 근육이 풀어지면 혈관도 이완되고 혈액이 쫙 잘 가게 되죠. 두 번째 효능, 작약은 위장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팔, 다리, 허리, 어깨 근육은 골격근이라고 하고요. 식도, 위장, 대장 같은 내장의 근육은 평활근입니다. 작약은 이런 내장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위장이 잘 안 움직이고 경직되면요, 음식이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게 거꾸로 식도로 올라옵니다. 위, 식도, 역류가 생기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답답하죠. 그리고 음식이 잘 안 내려가니까 밥 먹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나도 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 우리 뭔가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예,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면 식도와 위장이 긴장되고 음식이 밑으로 잘 내려가질 않습니다. 안 내려간 건 또 역류가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그런 상황의 결과죠. 그러다가 만약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면 배가 갑자기 아파지죠. 위경련으로 인한 복통. 그래서 작약은요, 평소에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 분, 배를 만져보면 배가 팽팽하게 긴장이 되어 있고 체한 것 같다, 얹힌 것 같다, 또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 분들이 드시면 딱 좋은 약이 바로 작약입니다. 어린애들한테 자주 쓰는 보약 중에 소건중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작약, 계지, 감초에다가 생강과 대추, 그리고 물엿이 들어가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에서 작약이 압도적인 주인공입니다. 이게요, 애들한테 보약이라고 주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약입니다. 딱 봐도 예민하고 체구가 왜소하고 밥을 잘 안 먹고 입이 짧을 것 같은 애들한테 쓰는 보약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 약을 먹고서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밥이 잘 들어갑니다. 밤에 오줌 싸는 야뇨증도 좋아져요. 자, 또 평소에 나는 별로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이런 말 자주 하면서 실제로 밥도 정말 조금 먹고 살도 말라 있는 분들은 작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 논문은 동물 시험 결과이긴 하지만요, 기능성 식욕부진을 일으키고 나서 작약 추출물을 먹였더니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아세틸콜린과 식욕을 일으키는 호르몬 그렐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 작약은 대장의 긴장과 과민을 풀어줍니다. 평소에 걱정, 불안이 많은 분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 분들은요,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급동, 대장의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배가 아프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증상. 뭐 이상한 걸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뭔가 긴장이 되니까 대장도 과민해지고 급기야는 대장 근육의 경련, 대장이 우르릉 쾅쾅 막 움직이면 아직 채 대변의 모양이 형성되지도 않았던 물 상태의 대장 내용물이 밑으로 휘리릭 내려와서 아주 다급해지는 겁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납니다. 저도 급동의 추억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작약을 꾸준히 드시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쓰는 계지가 작약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작약이 주인공이에요. 작약은 식도부터 위장, 대장의 긴장과 과민을 완화시켜줍니다. 네 번째 효능, 작약은 자궁의 긴장을 풀어줘서 생리통을 완화시킵니다. 여러분, 자궁도요, 평활근입니다. 여성이 생리할 때는 자궁이 부드럽게 수축해서 자궁 내막을 떨구고 부드럽게 생리혈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만약 자궁이 경련하듯이 수축하면 이게 마치 쥐나는 것처럼 쥐어짜듯이 아픕니다. 그 통증이 심해서 까무라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궁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긴장하는 게 10년 이상 반복되다 보면 그러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같은 혹도 생기는 거죠. 한약 처방 중에 당귀작약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생리통에 쓰는 대표적인 약인데요. 여기서도 주인공은 작약입니다. 저는요, 원래 전공이 부인과입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작약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생리양이 많고 생리통이 심한 여성들에게 작약을 쓰면 생리양이 적당해지고 통증도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요, 생리통이 지금 막 심해서 막 쓰러질 듯이 아픈데 그럴 때에는 작약을 쓴다고 해서 금방 듣지는 않아요. 이미 통증이 심해지면 그 통증 자체가 긴장을 더 유발해서 통증을 더 아프게 느끼거든요. 생리통을 아플 때는 꾹 참으면서 뒹굴지 마시고요. 그냥 진통제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작약은요, 평상시에 꾸준히, 그러면 자궁 근육이 편해진 채로 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 작약은 불안한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뭔가 근질근질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증상,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잠자려고 할 때도 다리를 자꾸 막 움직이고 싶어서 잠자는 것도 방해를 받습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작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작약이 우울, 불안, 긴장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동물 시험을 통해서도 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작약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좋은 약재입니다. 마음이 긴장되면 몸도 긴장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런데 작약은 몸의 근육과 신경과 마음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여섯 번째 효능, 작약은 면역이 과민해서 나타나는 염증에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약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효능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면 싸워서 잡아 죽이는 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세포입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면 자기 몸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날뛰는 거죠. 면역 과민. 그런데 작약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별 큰 부작용이 없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염증성 관절염의 양약을 쓸 때 작약 추출물을 병행해서 쓰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작약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또 강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에 사용했던 임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입에 침이 말라서 고생하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여기에다가 작약 추출물을 썼더니 입 마름 증상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효능, 작약은 임신할 때 착상이 잘 되도록 도와서 유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면역학적인 문제입니다. 배아가 엄마의 자궁 내막을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엄마의 몸은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정자와 난자로 만들어진 배아는 그 유전자의 절반이 남편 것이거든요. 만약 엄마의 면역 체계가 과민해져서 이 배아를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배아를 공격하면 착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도한 면역을 잘 조절하고 자궁 내막이 배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면역 물질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LIF라는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런데 작약이 이 LIF의 발현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작약은 면역을 조절해서 착상을 돕고 유산을 방지하는 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작약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듣냐면요. 뭔가 약해 보이면서 걱정, 불안감을 잘 느끼고 긴장도 잘하고 잘 놀래고 먹은 게 잘 안 내려가는 편이고 별로 많이 안 먹고 식욕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고 또 그러면서 몸이 뻣뻣하고 간혹 여기저기 통증도 잘 느끼는 사람들한테 잘 맞습니다. 반면에 식욕이 왕성하고 돌아서면 금방 배고프고 걱정, 불안은 별로 없는 사람은 작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요.
자, 작약의 부작용도 궁금해지시죠? 작약은 일상적인 용량으로 썼을 때는 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약은 꼭 약재로서가 아니라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이 들어간 건강식품이 꽤 있죠. 그만큼 별로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약은 간을 보호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십, 수백 그램씩 먹지 않는 한은 간 기능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약은 약간 찬 성질이 있다라고 문헌에 나오는데요. 그건 작약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어서 그게 표현된 겁니다. 염증은 화 또는 열의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가라앉혀주니까 차다고 한 것이지 작약을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작약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서요. 평소에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근육과 신경이 늘어져 있고 장 운동도 아주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작약이 맞지 않습니다. 작약은 장이 과민해서 급하게 설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효과를 보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영 맥이 없고 그냥 늘 변이 무르고 풀어진 변을 보는 분들은요. 작약 먹고 나서 변이 더 풀어질 수도 있고 또 변이 며칠 동안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